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6월 19일 밤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는데요. 간략하게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날 인수위 시절 때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냈던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인수위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불러서 비공개리에 만찬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인수위 때 고생했으니까 이제 고생에 했다는 점을 좀 평가해주고 또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날 15일 날 만찬에서 민들레 관련 얘기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뭐 민들레 얘기 나오면 우선 뭐 이 싸움에 또 이 단초가 될 수 있는 좋지 않은 얘기니까 안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요, 취임한 이후에 혼밥을 한 적이 제가 보기에 언론 보도를 보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점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는 이 결을 달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바로 오늘 말이죠, 이 추모 음악회에 다녀왔습니다. 자, 누구 추모 음악회냐면 지난 1월 달에 훈련 중에 순직한 고 심정민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령, 이 추서 계급입니다. 소령의 추모 음악회를 찾았어요. 그래서 종로 평창동에서 열린 이 추모 음악회인데, 이 추모록에다가 뭐라고 글을 썼냐면, 당신의 고귀한 희생,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런 추모록에 글을 썼고요. 이 추모 음악회는 어떻게 해서 열렸냐면요, 이 허행일 시인이 고인을 추모하면서 엮은 시집 그대 횃불처럼 발간을 기념해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시인들의 시 85편이 이 시집에 수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순직 소령의 경우에는요, 이 공군사관학교 64기이고 2016년도에 소위를 임관했는데 지난 1월 11일에 임무 수행 중에 순직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F-5E 전투기를 몰고 이륙하던 중에 뭔가 이상해서 이제 순직을 하게 된 건데요. 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끝까지 민가로 추락하는 것을 막았다. 막기 위해서 조종관을 끝까지 놓지 않은 것으로 말하고 그러면 굉장히 그 순직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요, 6월 달의 경우 이제 보훈이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 지난 6일날 현충일날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걸 계기로 해서 최근에도 이 보훈 가족들을 초청해서 오찬 행사를 갖고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가진 바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재호 상임 고문이죠. 이재호 상임 고문이 최근 들어서 연일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아주 직설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리더로서는, 특히 당 대표로서는 이 사람이 진짜 처음 해봐서 그런지 당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대표나 리더가 되면 입은 꾹 닫고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당이 돼가지고 보수골통 노인권대당 이런 이미지가 좋아진 것만은 인정을 하고 싶다는 거죠. 당 대표로서 젊은 당 대표로서 30대 당문안을 많이 바꿨는데, 그래도 리더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소셜미디어도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중진들이 뭐라고 해도 선배님 잘 알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끝나는데 더 이상 시비가 안 붙는데 계속 자기 듣긴 소리만 하면 SNS 올리고 또 말하려고 말하고 달려들고 싸우고, 그러니까 일반 당원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대표하는 거야 뭐야, 저 사람들 싸움꾼이야 뭐야, 이렇게 비판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 좋은 장점이 있어도 불구하고 당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는 사람으로 돼버린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 안철수 의원하고 최고위원 명단 놓고 또 이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안철수 의원이 자기가 생각해서 추천하면 싫든 좋든 2명 받기로 했으면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 자격 따지고 뭐 따지고 할 게 뭘 있냐, 이런 게 다 리더십의 문제 아니냐. 리더가 되려면 내가 언제든지 틀 수도 있다, 나는 언제든지 잘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다 옳고 내가 하는 건 다 맞고 남이 나를 비판하거나 뭘 하면 싫어하고 비호하고 싸우려고 달려들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딱 넣어야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다. 이 대목이요, 이준석 대표 정말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고, 앞으로 1년간 남았잖아요. 1년 긴 세월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준석 대표, 패널로서의 이준석이 아니라 당 대표로서의 이준석 대표가 되어달라.
이것이 본인이 살고 국민의힘이 살고 그리고 정권 교체에 성공한 우리 국민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무서운 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우상호 의원이 지금 요새 뭐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나섰는데 왜 이 피살 공무원 이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대통령실 그 다음에는 국방부 해경에서 발표했잖아요. 이거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비판 이유가 뭐냐?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데 왜 이게 현안이 되어야 하느냐? 이 발언을 해서요 지금 문매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선 이준석 대표 강력히 비판하고 있죠. 그러면 민주당 이 우상호 의원 발언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면 저절로 경제가 발전한다는 논리냐? 전혀 무관한 얘기다. 그러면서 민주당 5.18 관련 그 다음에 세월호 관련 이 과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진상규명을 노력했느냐? 그거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직격탄을 가하고 있고 박민용 국민의힘 대변인도 말이죠. 우상호 위원장의 운동권 시절 사진을 공유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뭐냐? 1987년도 체류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의 영정을 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이 청년 우상호. 2022년 서해 피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면서 진상규명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는 괴물이 되었다. 국가폭력에 저항하던 순수한 청년이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득권 냉혈한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주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민주화의 역사마저 송두리째 부정하는 자화상이 부끄럽지도 않으냐? 그러면서요. 청년 시절 우상호 위원장께서 국가와 정부를 향해 느꼈을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분노를 우상호 위원장께 똑같이 느낀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는 민주화 열사가 없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더 추해지기 전에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청년 시절의 자신에게 이한열 열사에게 정치인으로서 똑바로 살아온 게 맞는지 묻고 또 물으시라. 그것이 과거라도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주 신랄하게 내치고 있어요. 그리고 장해찬 청년 소통 태스크포스 단장도 민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존재할 의미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소동까지 불사하며 숨기는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라고 해서 이 사건을 경시하면 안 된다. 정말 정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효 의원도 한마디 하고 있어요. 문재인과 민주당 언제 그렇게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하루세끼를 염려했다는 말이냐. 572억 원을 쓴 세월호 조사를 또 하라는 민주당. 그 비대위원장이 월북 조작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조사해서 책임자와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사람 같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우상호 의원, 이 비대위원장 지금은 그냥 의원이 아니에요. 비대위원장이에요. 당 대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내일 당장 말이죠. 우상호 위원장 당당하게 떳떳하게 왜 그랬는지 한번 소신껏 피살 해수공무원 인권을 찾아주면 안 된다고 했는지 한번 얼마나 당당한지 한번 보고 싶어요. 만약에 당당하지 못하다면 즉각 내일 사과 입장문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이 유가족에 대해서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민생이 중요하지. 이 얘기는 유가족에 대해서 2차 가해나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그 아들 지금 어떻습니까? 육사 가려다가 그야말로 월북자로 낙인 찍혀서 육사 시험도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억울해가지고 공무시험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그리고 이 부인에 대해서도 딸에 대해서도 아들에 대해서도 돌이킬 수 없는 2차 가해다. 그래서 유가족에 대해서도 사과를 그리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사과를 그리고 철저한 반성문을 내놔라.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래도 이재명 조금은 반성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얼마나 정치적으로 어려운 입지에 있는지 자칫 잘못하면 정치 인생 전체가 망가진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처음으로 이 개딸에 대해서 과격한 표현을 좀 자제해달라. 자꾸 과격한 표현을 쓰면 공격의 빌미가 된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개딸들의 이 팬덤 현상, 이것이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는 다른 한편으로 지금 사법의 칼이 목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흔히 얘기하는 대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개딸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바로 오늘 계양산에 있는 야외 공연장에서
이재명과 우위로 걸음을 같이 걸을까?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자, 이재명과 우위로 걸음을 같이 걸을까? 왜 갑자기 우위로 할까요? 떨어져서? 물론 떨어져서도 그러겠죠. 그러나 본전은 건졌잖아요. 이번 국회의원 배지 방탄조끼를 입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탄조끼 언제 벗겨지느냐?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위로 걸음까지 같이 걷는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지자가요, 이재명 의원한테 구세주라고 표현을 하니까 바로 반박을 해요. 쓸데없이 과도한 표현을 하게 되면 공격의 빌미가 된다. 그러면서 마이크까지 잡고 이제 다독이고 나섰어요. 표현을 포지티브하게, 즉 긍정하게 해달라. 우리 개딸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게 그런 거 아니냐? 억압적 표현을 한다고 해서 상대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반발심만 높아진다. 과격한 표현, 거친 표현, 억압적 행동 이런 것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 목표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억압적 표현을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요, 정당끼리는 경쟁이 있기 마련인데 당이 다르라고 하는 것은 없애버려야 할 적대적 존재가 아니고 길이 닿을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문을 내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본인이 수세 국면에 처해 있다. 지금 고립되고 있다. 이런 거를 느끼는 감정의 일단에서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9일 날에도 페북에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모욕적 언사, 문자 폭탄 같은 억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비호감 지지 활동이 저는 물론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은커녕 해가 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 가지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 정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정당에서는 당원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권리당원들 많이 인정을,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하자는 친명계 인사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고 당원이 단단한 정당이 진정한 민주정당이고 민주정당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민주국가 체제가 제대로 작동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법조계 뉴스에 의하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여가부의 선거 공약 개발, 이 대선 공약 개발, 이 문제에 관해서 수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여가부 장관과 차관 이 소환 조사를 했잖아요. 피의자 신분으로. 그런데 17일 날에는요, 민주당의 정책연구실 소속 핵심 당직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고, 여가부 말고도 다른 정부 부처에도 공약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지 이것도 전부 다 이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사를 받은 사람은 우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여가부의 공약 양식을 건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공약 양식을 주고 공약을 개발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가부 전무위원이 대선 공약에 정부 기초자료를 받고 양식에 맞춰야 한다 하는 것을 부처에 또 넘긴 것이다. 개인의 일탈이고 이거는 자기 업무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죄가 안 되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가부는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게 아니고 선관위가 작년 11월에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냉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가부 정영애 전 장관, 그 다음에 김경선 전 차관 모두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울산시장 선거 사건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가부 공약 지원도 아주 철저하게 빠르게 속도감 있게 검찰이 조사를 해 나서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꼭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용병 현황을 발표를 했어요. 이 자료에 보면 한국이 총 13명을 한국인이 지금 와 있는데 그 중에 4명이 숨지고 8명은 우크라이나를 떠났고 1명만 남아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는요, 러시아 국방부가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현지 주로 공간을 통해서 파악을 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다. 그 주로 한국 대사관 측에서는요,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 이외에 추가로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13명이 들어갔다가 8명은 나오고 4명은 죽고 1명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 관련 정보를 말이죠, 우리 외교부에서 조속히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고 예방 정부 활동을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결국 언론이 최근에 조국에 대해서 계속 침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문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보도가 누군가에게 침을 뱉고 있는데 이 침을 뱉는 대상이 바로 이 조국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저에게도 침 뱉는 보도를 엄청 많이 본다, 저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침 뱉는 보도다, 저는 아무 대꾸를 안 한다, 왜냐하면 그거하고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쓴다는 거는 내 삶을 너무 피폐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얼굴에 침 맞으면 닦고 만다, 이렇게 보도를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조국 장관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도 계속 침을 뱉는데,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도가 아니고 그냥 침 뱉는 거다,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보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회만 생기면, 그러면서 말이죠, 유시민 이사장은 언론은 조국 때문에 선거에 질 거라는 얘기를 계속했지만 묘하게도 조국 사태 직후 총선에서 집권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뒀는데 언론이 절치부심 노력해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대부분 언론사들은 윤석열 정부를 자기 정부로 생각한다고 본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강한 불만을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언론 환경 기울어진 거, 아직도 이 기울어진 언론 환경 제대로 부정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유시민을 비롯한 민주당 진영 인사들, 이 언론 환경이 기울어졌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지금서부터 이제 하나씩 반성을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